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지막은 전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매로 정의할 수 있는데 물론 B2B와 B2C, B2G의 전환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B2C는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전환일 거고요. B2B와 B2G는 회사 소개서를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잠재 고객의 리드 정보라고 하는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게 전환일 수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서 구매 전환의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구매 전환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들은 과거에는 노출 중심이었거든요. 일단 많이 보여주면 양속에서 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던 건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접하는 매체가 좀 다양화되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이런 서비스도 좀 증가하면서 노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좀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픽셀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모수를 모은 후에 리타겟팅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를 하거나 혹은 관심과 행동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안하는 형태들도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고객의 경험, 행동 추적 등이 모두 다 되고 있고 그리고 관심사와 행동 기반으로 리스트를 세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 관리자에 가보면 특정 고객의 관심사 기반으로 고객을 타겟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출 중심이라기보다는 전환 중심으로 마케팅이 더 많이 고도화될 건데요. 사람별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혹은 관심사별로 개인화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고객을 유입하고 유입된 고객이 구매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는 건데요. 고객 유입을 위해서 쓰는 게 광고와 검색, SNS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채널로 들어와서 구매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B2C라고 본다면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세 설명, 그리고 제조하거나 판매 기업의 신뢰성, 세 번째, 앞에 시간 잠깐 얘기 드렸던 사회적 증거로 불리는 구매 후기, 그리고 결제 편리성, 가격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최종적으로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들이 다시 와야 됩니다. 재구매가 일어나야 앞단에서 고객 유입에 들어가는 광고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보는 것은 구매 전환이거든요. 결국 오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 경로, 광고나 검색, SNS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채널로 고객을 유입을 시키는데 이때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상세 설명일 텐데요. B2B라면 우리 회사 소개서의 제안서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목표 고객이 구매하는 이유에 맞는 상세 설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쓰이는 방법이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페르소나입니다. 고객을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서 물론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한 사람을 설득한다는 마음으로 상세 설명을 아주 뾰족하게 쓰셔야 전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세 설명 컨텐츠는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좀 제시가 돼야 되고 텍스트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시각적인 정보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판매하는 기업의 신뢰성 장치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의 실적이나 성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 기업의 미션, 비전,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도 판매 기업의 신뢰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증거, 나와 비슷한 사람이 구매하는 유사 후기를 좀 보여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유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환이에요. 유입을 시켜놓고 전환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환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유입을 시킨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객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마음으로 상세 설명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객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와
디자인, 이미지, 문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고객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은 품질은 고객 관점의 이익은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맛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이런 본원적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품질의 우수성으로는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매를 이끌어내려면 우리의 상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헤드라인도 필요할 거예요. 넘쳐나는 콘텐츠 중에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헤드라인입니다. 슬로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특정한 이야기를 읽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헤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광고가 데이비드 오길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헤드라인에서 뭔가를 팔지 못하면 당신은 광고주의 돈을 80%나 낭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 강점과 장점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찾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슬로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은 짧고 간결하면서 명확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대부분 다 소비하게 되면서 집중도가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다면 별도의 색상이나 크기, 굵기의 변화 등을 줘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주목도를 받게 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같은 곳을 보면 성형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헬스장을 보면 다이어트 전과 후의 사진, 인테리어 업체라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사진, 배달 음식점이라면 음식과 주방의 사진 등 이런 이미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미지도 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여 이 이익을 통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구매 전환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생산자와 구매 후기도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상세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구매 후기 등이 어필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세분화된 리뷰는 다른 취향과 기준을 가진 소비자에게 어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탑승한 후에 승객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운전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기도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긴 리뷰에 따라서 적합한 운전자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의 메시지 제작 방법은 없습니다.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하나의 목표 고객만 대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두에게 팔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순간에 메시지는 다 추상적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고객이 정확해지면 컨셉도 명확하게 잡힐 수 있거든요. 제가 동일한 제품을 20대 여성한테 판매하는 경우와 40대 이후의 여성한테 파는 경우에 언어 톤이 달라질 수 있겠죠? 20대 여성이라면 인스타그램 형태로 써도 되겠지만 40대 후반이라면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정확해야 컨셉도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매 전환을 위해서 장황하게 이것저것 많이 담는 것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유사한곡기를 묶어서 그룹핑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권장해드리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상품 소개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간 한정이라든가 수령 제한 등과 같은 이런 참여해야 될 특전을 제공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과대 광고나 거짓 같은 것들은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잘 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 허위 내용이나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상품 90% 할인,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90% 할인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서 실제 소비자를 유입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구입할 만한 것은 없고 실제 내가 사고 싶은 것은 이벤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해버리면 고객은 속았다라고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일부 품목 한정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좀 자극적인 표현들의 문구들은 고객의 기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왔을 때 그 정도의 혜택이나 기능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객 만족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나 과대 광고는 피하시는 것들이 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전환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유형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부가 서비스라든가 AS, 그리고 구매할 때 카드 결제, 할부 기간 이런 것처럼 확장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의 신뢰성도 좀 찾아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특정 지역지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쭉 찾으셔서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을 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상세 설명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하나하나 속성을 먼저 분해를 해보시는 방법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매 전환에서 상세 설명이나 브로셔 등에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혹은 특허받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급자 관점의 단어들인데요. 믿을 수 있는 이런 단어보다는 30년 전통 이런 것들이 좋은 표현이고요. 최저가 이러한 표현보다는 5,000원 즉시 할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거든요.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명확하지 않은 이런 두루뭉실한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 누가 봐도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음씨 착한 소비자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혜택을 제공을 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물론 전반적으로는 논리로만은 설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감성적인 언어로 고객을 설득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비교 대상만 좀 달리해도 구매가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먼저 알게 되거나 제시된 정보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할인 상품이나 1+1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형마트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싸게 샀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싼 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1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지도 못할 상품을 한 개 더 구매한 것이 과연 싸게 구매한 것일까요? 앵커링 효과란 우연히 습득한 숫자나 사물에 대한 인상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배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기농 요구르트를 만드신 분이 있고요. 가격은 8,000원, 크기는 650ml 정도인데요. 이 제품을 로컬 푸드나 하나로마트에 팔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시는데, 유기농 요구르트 한 병에 8,000원. 비싸게 보이세요? 싸게 보이세요? 이게 마트에서 판매가 되면 비싸게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더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고 기준점이 요구르트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기농 요구르트가 커피숍에 판매되면 비싸게 보이세요? 싸게 보이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느껴질 텐데요. 기준점을 바꾼 겁니다. 비교 대상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구매 전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같은 카테고리 경쟁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 마음속의 기준점만 달리해도 제품과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도 어떠한 가설이나 기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앵커링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링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전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만한 겁니다. 삶의 질이 윤택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는 하나를 소비해도 내가 좋아야 되고 하나를 먹어도 내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과거처럼 하나의 상품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어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화 측면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